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주말 시작됐습니다. 네, 에너지 충전 착 하시고요. 자,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 윤 총장 참 잘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의원들이 거의 봉숭아학당, 개그 콘서트 뭐 다 한 거죠. 그들이 너무 못한 거죠. 자, 그들이 작전회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별르고 별러가지고 완전히 내가 뭐 가지고 뭐고 댕강댕강 다 날리겠다. 이렇게 험한 말까지 쏟아내면서 이 국감에 대비를 했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윤석열 스나이퍼 이 날카로운 칼에 다들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나가 떨어진 꼬락서니가 됐습니다. 마치 그걸 보니까요. 이 문재인처럼 이 열린민주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이 끝을 보는 게 아닌가. 달의 몰락처럼 이 자기네들의 실력을 통해 가지고 황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재인의 그 유명한 세월호의 그 방명록.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이 방명록처럼 참 저 열린민주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쟤네들의 실체가 이랬구나. 이걸 보여준 게 윤석열 그 국정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진짜 우리야말로 얘들아 고맙다 할 애들이 3명이 있습니다. 못난이 삼형제. 물론 뭐 박주민 님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소병철이, 그 다음에 어디서 자다가 봉창 뜯는 듯한 사회로 민주당 사람들조차도 웃게 만들었던 윤호중 위원장,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3명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넘버 1, 2, 3. 자, 넘버 3는 누구냐? 저는 박범계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가 질의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말꼬리를 막 잡는 형식이었죠. 뭐 부하가 어쩌느니 뭐 그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이 밀리니까 똑바로 앉으라고. 진짜 꼰대 중에 꼰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박범계는 그동안에 자기가 판사 출신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열린 그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인처럼 그런 노릇을 했는데 이 박범계의 이미지가 이 김소연 재판에서 완전히 이 패배를 해가지고 돈이나 요구하는 그런 지방 토호 의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저께의 이 말하자면은 국감에서 보여준 박범계의 모습은 정말 윤석열한테 국회의원에 되지도 않는 권력 그 다음에 말꼬리나 자꾸 호통이나 치듯 아주 구악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이 온라인에서 박범계가 2013년에 너무나 올곧고 온갖 이 모함과 구박을 많이 받는 성렬이 형, 나는 성렬이 형을 존경합니다. 이러더니 아우 범계의 뜻을 이렇게 받들어서 절대로 사표를 내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애원을 했던 게 딱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그때 여주지청장이었죠. 윤석열 총장은. 그래서 계속해서 좌천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애절하고 그 대단했던 이 사모예정을 가졌던 범계 아우가 갑자기 이렇게 또 돌변을 해가지고 똑바로 앉으라고 이렇게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오늘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0석의 취한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넘버 2, 2등입니다. 2등은 여러분 김남국입니다. 이 김남국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번 국감에서요. 완전히 자살골, 자책골을 넣은 거죠. 김남국이 때문에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죠. 자, 이 뜬금없이 이 김남국이가 박상기 장관이 만나자고 했느냐. 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 윤석열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 청을 한 걸 아니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박상기 장관을 만났냐 하니까 조국 그때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조국을 압수수색을 할 때 자기가 굉장히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박상기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맛이 간 거죠. 여러분, 선처라는 것은 조국이 즉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범죄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 이렇게 정말 죄를 지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남을 건데 그래도 조금 선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좀 봐줘. 이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국정감사 현장에서 말하자면은 위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에게 조국의 선처를 부탁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는 뭡니까? 이 정말 드립하고 파도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에서 팔 수 없는 얘기를 남국이가 대신 해가지고 딱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남국이는 박상기를 비롯해갖고 또 추미애에 대해서도 그 지휘권이 위법되고 이런 거를 다 까발겨서 추미애 망신 또 박상기 망신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말하자면 불법적인 일을 윤석열 총장에게 했다는 거를 국감장에서 확인시켜 준 거죠. 아마도 국감 끝나고 나면은 조인트 깨나 맞을 일을 즉 김남국이가 한 거죠. 근데 사실 김남국이는요. 이 함량 미달이죠. 김남국이를 우리가 조국 집회에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싸움하는 변호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려 4억 원이란 돈을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김남국이가 개싸움 운동본부에 대표하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후원금에서 오차가 6,780원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보이스피싱 된 사실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국이는요. 재판에 걸려있고 고발당한 상태예요. 이런 점에서 이 김남국이 같은 사람이 법사위에서 있으면서 정말 실력 없는 그런 법이 뭔지도 없는 개싸움이나 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거를 우리 온 국민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 점에서 김남국, 땡큐 김남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1등 공신은 누구겠습니까? 못난이 3남매 중에서 넘버 원. 역시 누님이에요. 김진애 누나가 차지한 거죠. 자, 김진애가 나는 많이 배웠는데 아무리 배우고 나 나이도 많고 그런데도 지금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이러면서 사랑 타령을 하면서 국감에서 이 윤석열한테 질문을 해서 윤석열이 아주 황당한 얼굴 표정을 했죠. 근데 진짜 황당했던 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문바들, 백개문들, 달좀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진애가 사랑 타령에 질문을 해서 본전도 못 찾으니까 백개문들이 막 클리앙부터 시작을 해갖고 막 글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저 메이크업, 저 스카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김진애의 발언 수준이다. 아니 김진애가 53년생인데 지금 만으로 67세인데 왜 사랑을 모르냐. 할머니들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데 할머니가 왜 사랑을 모르냐. 또 최강욱이가 법사위에 가야 되는데 왜 김진애가 법사위에서 온 거냐. 또 어떤 사람은 최강욱이한테 코치 받고 나왔을 텐데 저게 뭔가 이 뒷심이 있는 발언, 밑밥을 까는 발언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최강욱이가 조국 재판에 이 참고인이 돼 있고 또 최강욱이가 기소를 돼 있기 때문에 최강욱이는 법사위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이 기소되거나 재판에 걸린 사람이 법사위에 있는 거는 국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최강욱이의 대타로 김진애가 지금 법사위에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김진애가 법도 모르고 모르니까 즉 사랑밖에 난 몰라.
법도 난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러면서 사랑 타령을 한 거죠. 자, 김진애가 그런 점에서 법사위에 왜 있나? 이것이 이 모든 백계문들과 또 김진애에 대해서 믿고 보는 김진애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던 달돔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겁니다. 근데 이 못난이 삼형제 가운데서 김진애가 1등을 한 거, 제가 왜 1등이라고 했냐? 즉,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김진애가 말하자면 무슨 흑심이 있는 게 아닌가. 즉, 조국 백서와 마찬가지로 조국 흑서가 나왔는데, 즉 윤석열에 대해서, 즉 김진애의 흑심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국감의 하이라이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못난이 삼형제가요, 윤석열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결국 하이라이트는 뭐냐? 김진애의 흑심이었다. 윤석열에 대한 흑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준비도 돼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뺐지. 어쩌다 보니까 국회의원. 김진애 말처럼 어쩌다 보니까 강남에 집세대가 있었다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어쩌다 잡은 정권인 겁니다.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